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대학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24분만 이채은입니다. 마이버스팜 옛 소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명이며 팀명은 단클래스입니다. 팀명의 뜻은 단국대학교의 클래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팀원으로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팀장을 맡고 있는 이채은이며 팀장으로서 회의록 작성과 팀 모임을 주최합니다. 물론 제가 매번 팀 모임을 주최하진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팀원으로는 유현지 학생입니다. 유현지 팀원은 알고리즘의 순서들을 듣기 잘합니다. 우리 팀은 모두 어려워하였는데 매번 해결책과 의견 제시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원인 차병준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병준 팀원은 앱 인벤터의 코드블럭을 잘 만들고 앱 예시 또한 잘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앱 자료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앱인 마이버스팜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버스팜이란 앱을 가입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농작물을 AI버스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농작물을 버스 안에서 재배하여 완성시키고 사용자에게 배송까지 시키는 앱으로 누구나 어려운 농작물 재배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집으로 싱싱한 농작물을 받게 되어 실생활의 편리성을 추가하고자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마이버스팜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화면과 같이 사용자가 앱에 대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농작물을 AI버스가 인식하며 AI버스는 농작물을 바로 동작을 시작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버스 안에서 맞춰주며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며 농작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농작물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며 배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손쉽게 재배를 하여 싱싱한 농작물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 앱의 화면 구성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면은 마이버스팜이라는 앱을 깔고 그 안에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하여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고 메인 메뉴로 가게 되면 농작물 선택, 작물 성장 정보, 작물 성장 현황, 결제 정보 확인, 배송 현황, 정보 수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우선 농작물을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 농작물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농작물 선택 중 예시들이 있는데 없는 경우 농작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농작물을 결제해야 되는데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예금주 이름을 예금주를 설정하고 입금자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까지 완료하게 되면 작물의 재배가 시작되며 작물의 성장 현황과 작물의 성장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작물의 성장 현황은 버스 안에 있는 농작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 과정을 녹화 중이고 저장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물 성장 정보는 완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화면에 보다시피 딸기와 감자가 있는데 완성도를 퍼센테이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버스팜을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 수 있으며 나중에는 회원 정보의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소지를 입력하게 되면 마이버스팜인 농작물이 완성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그 입력한 배송지에 농작물을 받아볼 수 있으며 그리고 회원 탈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앱의 알고리즘 순서도 중 농작물 선택과 결제 관리 순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작물 선택의 순서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순서도에서는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를 모두 나타냅니다. 이 순서도의 선택 구조는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선택 구조란 이 순서도의 if문을 말하는 것인데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고 간단한 if문의 경우는 만약 뭐뭐라는 조건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건절에는 조건이 참과 거짓으로 나뉘며 참이라면 주절인 값을 나타내고 아니라면 참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한 개뿐이 아니라 여러 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 순서도에서는 사용자가 정보 입력을 하는가를 먼저 순서도에 선택을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없어 농작물을 원하는 가격과 수명, 종류를 입력하여 정보를 리스트에 삽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정보 입력으로 가서 검색어가 검색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농작물의 정보 리스트 길이에 K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그 K는 리스트를 계속 찾게 됩니다. 그 리스트에 아이템이 존재하게 되면 아이템 화면에 출력하여 농작물이 다시 보여지게 되고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작물 선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K는 K라는 변수에 다시 리스트를 찾게 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결제 관리의 순서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if문이 두 번만 나옵니다. 반복 구조는 없습니다. 처음에 수확할 농작물 수량을 선택합니다. 그럼 배송비가 추가되고 최종 가격을 정보를 출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문자가 이름과 이메일, 주문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배송지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결제 방식에서 if문은 수정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용자가 정보를 재입력하게 됩니다. 수정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면 결제를 하실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배송 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 재입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앱의 앱 인벤터로 만든 코드 블록과 앱 실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화면은 회원관리로 들어가는데 우선 회원가입을 해주셔야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을 하여 계속 로그인이 가능케 만듭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처음에만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해 주시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다시 재로그인을 할 수 있게 뜨는데 여기에 아까 설정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성공되고 밑에 정보가 뜹니다. 그렇게 되어 메인 메뉴가 뜨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제 관리, 농작물 선택 관리, 그 다음에 배송 관리를 할 수 있고 나가기를 하면 로그아웃이 되고 앱이 종료됩니다. 우선 농작물 선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농작물 선택이 화면이 들어오면 원하는 것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추가하시겠습니다는 알람이 뜨고 그것을 추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것이 없다면 작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게 하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화면밖에 없는데 여기서 결제 완료하게 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면 다시 메인 메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농작물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적정 온도와 현재 온도를 설정하여 온도를 변경할 수 있고 습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 관리를 하셨다면 이제 농작물이 완료가 되고 배송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주문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금의 스팜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송까지 완료되며 저희 버스팜의 위치를 표기해주고 사용자에게 배송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버스팜의 앱 인벤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 기초 서포터요. 단클라스 팀원 차병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가 섞여 있는 구조가 많이 있으나 저는 회원 관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서버 시스템 순서도에서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입니다. 처음 어플을 실행시키면 첫 번째로 처음 접속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만약 처음이라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회원가입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다시 메인으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처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메인으로 넘어온 경우나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처음 접속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아니오 방향으로 내려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디와 패스워드 중 한 가지라도 틀리게 되면 아니오 방향으로 이동, 재입력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만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되고 어플에서는 회원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게 되면 어플에서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려고 확인을 클릭할 경우 다시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아니라면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블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회원 가입 시에 적용되는 앱 인벤터 블록들입니다. 실행하게 되는 조건을 설정해주고 if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관리 목록 태그를 호출해서 아이디를 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디는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백을 사용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알림이 나오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생성할 아이디가 공백이 아니라면 지역 변수를 사용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을 텍스트로 저장하여야 하니 이것들을 리스트로 나열해 놓습니다. 이것을 지역 변수 인포라고 지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원관리 목록 태그를 이에 리스트로 나열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둡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태그는 아이디가 되고 저장할 값은 이에 나열되어 있는 지역 변수 인포가 됩니다. 그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텍스트 삽입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회원 가입 후이거나 아니면 재방문일 경우 나오는 창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if문을 사용하여 만약 로그인을 클릭했다면 실행되게끔 해놓았습니다. 로그인 실행 후 만약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다른 것을 넣었다면 로그인 되지 않으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게 실행되었을 경우 로그인 성공 알림을 활성화시키면서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 그리고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 팀원 유현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농작물 관리 화면에 들어가는 반복 구조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의 서브 시스템 순서도를 살펴보면 온도를 조절해 준 다음 습도를 조절해 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온도를 조절할 때에는 내부 온도와 적정 온도 둘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은지에 따라 0.1을 둘이 같아질 때까지 더해주는 작업을 반복하거나 0.1을 빼주는 작업을 반복해주는 반복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습도를 조절할 때에는 내부 습도와 적정 습도 두 수를 비교해서 내부 습도가 더 낮을 때에는 1을 더해주는 둘이 같아질 때까지 1을 더해주는 작업을 반복해주고 1을 빼주는 작업을 반복해주는 반복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복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적정 온도와 현재 온도를 입력한 후 온도 변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수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현재 온도와 적정 온도가 같을 수 있고 그 다음 현재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더 낮은 경우이거나 현재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복 구조가 나타날 때에는 현재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더 낮을 때 현재 온도와 적정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현재 온도의 0.1을 계속해서 더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수가 같아질 때까지 반복해준 후 그 결과를 온도 변경 버튼 아래에 있는 온도 조절 결과에 변경된 현재 온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반복 구조로는 현재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높은 경우 0.1을 현재 온도에 0.1을 빼주는 과정을 반복해서 두 수가 같아질 때쯤에 온도 변경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습도를 조절하는 경우 단계에서는 반복 구조가 마찬가지로 현재 습도가 적정 습도보다 낮은 경우 현재 습도에 1을 더해주는 과정을 반복해줘서 둘이 같아질 때까지 반복해줘서 이 결과, 현재 습도에 변경된 결과가 그 버튼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경우로는 현재 습도가 적정 습도보다 높은 경우 현재 습도에 1씩 빼주는 과정을 반복해줌으로써 변경된 현재 습도의 그 수가 버튼 밑에 마찬가지로 습도 변경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농작물 관리에 이용되는 함수로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 결과를 온도 변경 완료 그리고 습도 변경 완료라는 반복되는 알림을 띄울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때에 이용되는 함수인 온도 조절 결과는 현재 온도를 매개 변수로 두고 현재 온도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온도 변경 완료라는 알림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은 현재 온도와 적정 온도와 같아질 때 뜨게 되는데 이 텍스트를 비교하는 세 가지 경우의 결과로서 두 수가 같아질 때 떠야 하는 알림으로 반복되는 경우로서 함수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습도 조절 결과의 함수의 매개 변수로서 현재 습도가 있어. 이 현재 습도의 상태에 따라 마찬가지로 습도 변경 완료라는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이 알림 또한 텍스트를 비교하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의 결과가 현재 습도와 적정 습도가 같아지는 경우 습도 변경 완료라는 알림을 띄울 수 있는 이 반복되는 구조 때문에 이 알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버스팜 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